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에서 덴마크 회사가 제안한 모두를 위한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50층짜리 초고층 타워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소위를 열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4월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먼저 태양광 발전 사업 유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신차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선진화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광주시에 재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에 덴마크 회사가 제안한 모두를 위한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50층짜리 초고층 타워를 세우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수탈과 지역의 산업화 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국제 설계 공모에 덴마크 어반 에이전시의 모두를 위한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8만 9천 평 방직 공장 땅에 호텔과 컨벤션 시설로 쓰일 높이 206m, 5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서고 현대백화점 그룹이 제안한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 광주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4천 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과 학교도 계획돼 있는데 근현대 역사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보존됩니다. 뒤로 보이는 일신방직의 화력발전소와 보일러실 등 근대산업 유산은 박물관과 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15분 도시를 목표로 도보와 자전거만으로 전체 시설을 연결하고 서구 발산마을 방면 등 두 곳의 공중보행로도 있기로 했습니다. 공업용지가 상업과 주거용지로 변경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해 사업자 이익이 커지는데 광주시는 최대 60%를 공공기여 형태로 확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40에서 60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공공기여를 많이 받아야 할 그 의무가 있는 거고요. 계획에 따르면 이 신도시는 4년 뒤인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인데 광주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 측과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광주시가 층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옛 방직터 부지가 첫 대상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광주시는 오해라며 경계했습니다. 도심 속 노른자 위로 평가되는 옛 전방 일신방직터 개발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위용을 갖추게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고층 난개발 신도시 조성에 그치는 건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부족한 재원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소위를 열고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인데 법안 심사 여부에 따라 광주 특별법 의결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국방위로 광주 특별법이 다음 달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되면 4월 임시회 통과도 기대됩니다. 어느덧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낮이 길어지는 시기인데요. 오늘 절기답게 기온은 훌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24도 안팎까지 올라서면서 어제보다도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이 낮 기온은 5월 하순에나 보일 법한 기온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종일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또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일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역의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지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무소를 광주에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에 특수 페인트를 덧칠해 열을 낮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한 광주의 한 스타트업. 이 기업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 10대 나노 기술에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 기업이다 보니 판로 개척과 해외 수출 등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기술을 알리고 검증해 나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판로 확보하는 이런 스텝들을 다 하나하나 거쳐갔어야 돼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광주의 이 벤처 기업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창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 C랩의 사회 버전인 C랩 아웃사이드 광주를 운영하기로 하면서부터입니다. 지역의 벤처 기업들에게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은 물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1:1 맞춤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단순 지원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 향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업 파트너를 육성하는 것이 C랩 아웃사이드 광주의 목표입니다. 첫 사업으로 AI 헬스케어와 로봇 등 광주 스타트업 5곳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로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 지역 경제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긴밀히 협력해서 논의하고 협력해서 또 새로운 삼성과 광주의 새로운 상생 또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C랩 아웃사이드 프로젝트는 서울과 대구에 이어 광주가 3번째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소쩍새처럼 보기 힘든 야생동물들이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구조하려 했다가는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에 신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회색기를 쫑긋 세우고 건물 옥상에 앉아 있습니다. 빨간 눈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천연기념물 제324회7호인 큰 소쩍새입니다. 야행성인 큰 소쩍새가 밤사이 먹이 활동을 하다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빗자루로 실고 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됐어. 이제 갑자기 그렇게 오면 깜짝 놀라서 그럼 날아가지도 않고. 도심에서 구조되는 야생동물은 봄부터 늘기 시작되는데 주로 8월까지 번식 기간 동안에는 어미를 잃고 구조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건물 투명 유리창 등 충돌에 의한 경우도 많습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야생동물도 269건에 달합니다. 주로 새가 구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맹금류일 경우 발견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스로 덮어둔다던가 아니면 종이 상자에 따로 이제 넣어서 이제 저희가 올 때까지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사체 발견 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법인택시 신차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선진화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광주시에 재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에서 보도를 말아달라며 MBC 취재진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법인택시 조합장의 모습 등을 보면 감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짐작할 수 있지만 광주시는 추가 조사를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감사위원 문책과 함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가 노동자들의 투쟁이 간첩 활동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국정원을 비난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고 경남과 제주 등 각 지역 진보단체 간부들에게 간첩 사건을 덧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 3권을 국가보안법으로 왜곡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다 한 시민에게 발각돼 달아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서구 광천동의 한 주택가에서 필로폰 0.2g을 구매한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찾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도주했고
경찰은 과거 구매 이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목포 원도심 개항문화거리가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방 통행으로 바꾸면 상권이 죽는다며 상인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일단 관광객의 편의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만호동 일대 1897 개항문화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던 도로의 차선을 지우고 한 개 일방 통행 차로만 남겨놨습니다. 앞서 인근 2개 노선 800m 구간을 일방 통행으로 바꾼 데 이어 마지막 남은 750m 구간에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방 통행은 지금은 좀 불편해도 적용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목포시가 개항문화거리 길 정비에 나선 건 지난 2020년부터 68억 원을 투입해 마친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을 비롯해 가로등과 표지판, 신호등 공사 등 모두 92억 원을 썼습니다. 관광객 등 보행자들에게 친화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한 건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며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을 먼저 해놓고 확보를 해놓고 여기 일반 통행을 하셔야지. 근데 영업 죽어본다는 결론이지. 누가 그냥 차 대놓고 여기까지 와서 식사하고 거기까지 가시려고 하겠어요. 목포시는 일방 통행로 조성 이후 발생될 주민들의 생활 문제들은 주차장 설치 등 추가적인 보완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관광객과 목포 시민들이 일방 통행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일단 보행자 중심의 관광지로 바꿔놓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상인들께서 갖다 반대하는 이유는 공감을 합니다만 미래 또 앞으로 갖다가 그 보행자 우선 도시 그다음에 그 지역 경제 그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는 개항문화거리 일방 통행이 안정화된 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명실상부한 걷는 관광지로 갖고 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 정치인이 생숙시설의 용도 변경을 담보로 당원 가입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관련 논란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웅천지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시설 관리단 측이 자체 방송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이 필요하다며 신청서 작성을 독려합니다. 용도 변경 관련하여 권리당원 입당 신청서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소유자분들께서는 신청서를 3장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지역 정치인이 생숙시설의 용도 변경을 담보로 당원 가입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내 반발도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외재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생숙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당 입당을 권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보장받아야 할 정책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생숙 거주민들이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생숙의 용도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한시적으로 마련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숙을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전환하도록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국토부가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거 다 이리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게 지자체 허가사항이거든요. 생숙이나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일정 규제를 풀어줘서 그리 하도록 지침을 내려버렸다니까요. 지역사회 내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와 의회가 이젠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생숙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최대 관건인 오피스텔 주차장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현재 피해가기식 불분명한 방향성으로는 논란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겁니다. 일단 시의회나 어떤 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흩어지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이나 내부 방침, 지침을 세워서 공식적인 입장을 여수시가 내놓아야 할 때가 됐고 그래야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와 의회가
생숙시설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발전소 등 개발 사업을 앞둔 지역마다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는 게 큰 과제인데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먼저 태양광 발전 사업 유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소. 이익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햇빛연금으로 잇따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분기마다 10에서 4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보니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지역 소멸도 막고 균형 발전도 이뤄내고 또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모범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장흥군의 한 마을. 삼산 간척지 190만 제곱미터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도가 높은 간척지의 특성상 벼농사가 어려워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 농지 대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주민 배당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농작물이 됩니까? 안 돼요. 태양광은 설비만 하면 바로 돈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장흥군은 블루에너지 스마트팜 등 기존의 추진 사업과 부지가 중복되고 경관을 훼손한다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 하지만 인근 15개 마을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장흥군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태양광에 동의하여 이 소득에 이익 분배를 공유하는데 다 동의하셔가지고 조합이 형성돼가지고 군에서만 결정해주면. 영암군과 완도군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햇빛연금을 향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지역의 교육단체들이 과거 학사 비리에 연루됐던 교원에게 교장 자격증이 부여됐다며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에 시험 문제 유출 등 비위에 연루됐던 교원 등이 최근 교장 자격증을 받았다며 광주시 교육청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현 상황을 사립학교 인사파행이라고 보고 시 교육감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광양 매화축제에 12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19일까지 진행된 광양 매화축제의 방문객이 122만 명으로 집계됐고 지난 11일 방문객은 17만 명으로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화축제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광양 옥룡사지 일원에서는 제6회 동백축제가 열립니다. 농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상 대학으로 호남권 8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이 1,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식비는 정부와 대학 측이 부담하는 제도로 농식품부가 쌀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목포대를 비롯해 전남대와 전북대 등 8개 학교가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어느덧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낮이 길어지는 시기인데요. 오늘 절기답게 기온은 훌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부터 크게 올라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매우 포근했던 어제보다도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5월 하순에나 보일 법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지역 구름만 많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빗방울 예상됩니다. 건조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또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기온이 크게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담양과 화순의 현재 기온 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2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순천에서도 7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광주와 전남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